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그리고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이제 병의원 업종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주제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박준수 대리님도 이제 병의원 업종을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병의원 업종이 굉장히 광고를 하기 까다롭기도 하고 저희가 좀 운영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주제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병의원 업종 많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저희가 또 병원 업종 중에서도 사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유형으로 이제 업종들이 있잖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좀 과거부터 현재까지 좀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는 좀 건강 욕심으로 목적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했는데 요즘은 확실히 그 뷰티 관련해서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해서도 많이들 방문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현재는 제가 진행을 다양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병의원 업종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저희는 이제 에이전시 마케터잖아요.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의원 업종 자체가 일단은 의료 광고 심의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심의를 받는 과정이나 아무래도 일반적인 업종에 비해서 광고를 하는 데는 굉장히 절차가 더 많아지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병의원 업종 특성상 이제 고객분들 내원하는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CRM 마케팅이나 혹은 그 경로를 뭔가 측정을 한다던가 이런 인하우스 마케터분들이 굉장히 하시는 일들이 좀 많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병의원 업종은 사실 내부에서 직접 전체를 좀 핸들링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고 이제 저희와 같은 이런 마케팅 에이전시랑 같이 협업하는 형태가 좀 많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와 협업을 했을 때 좀 저희가 노하우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지 어떤 관리를 해드리는지 이걸 되게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로 한번 좀 선정을 해봤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병의원 그 업종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심의필이긴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병원들이 물론 뭐 자사 인하우스 마케팅을 진행하긴 하겠지만 확실히 요즘은 점점 더 이제 뭐 규정 같은 것들도 그렇고 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지 소재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문구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저희가 이제 검토를 받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저희와 협력을 하는 사례가 맞아요.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의원 업종에 대한 광고를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좀 최근에 뭐 병원 방문하신 곳이 뭐 있으실까요? 네, 제가 뭐 최근에는 그러면 내과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내과에서 이제 독감 맞아요. 때문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렇죠. 기침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광고를 혹시 보고 찾아갔다거나 아니면 내과를 뭔가 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온라인상으로 검색을 해보거나 정보를 찾아보거나 하고 방문한 건가요? 아니면? 저는 네 아무래도 제 특성상 저는 항상 정보를 검색을 하고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집 근처에 있는 곳을 먼저 가는 게 급선무였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제가 이제 독감이다 보니까 뭐 내과 위주로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가졌습니다. 마침 이제 제가 갔던 곳이 독감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의 후기성으로 글들이 많이 또 제가 봤었기 때문에 조금은 믿음을 가지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병원 방문했던 게 저도 따지고 보면 내과네요. 내과인데 이제 네. 제가 복통이 있었을 때 내과를 방문했던 거랑 네. 두 번째는 저는 피부과를 방문을 했었는데 네. 이 두 개가 사실 특성이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저희가 이거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좀 저희가 질환에 관련된 병원이 있고 아예 미용 목적의 병원이 있는데 이게 마케팅 방법이 아예 다르거든요. 네. 저희가 이후에 좀 뒷단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할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병의원 광고를 하면서도 마케터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담당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병원의 특성마다 이제 방문하는 그 루트가 좀 다르고 맞습니다. 방문할 때 찾아보는 정보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광고를 운영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준수 대리님이 병의원 업종을 굉장히 전문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이 말을 옆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요즘 맞습니다. 떠오르는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뭐 제가 이런 단어들을 뭔가 들어봤다기보다는 요즘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실제 체감을 하고 있긴 해요. 네. 저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 헬스 디깅족인데요. 이게 이제 건강과 그리고 뷰티에 관련해서 정보를 깊게 파고드는 그런 헬스 디깅족을 이제 뜻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제가 알게 된 거는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병의원 관련해서 많이 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시장 조사는 항상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확실히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헬스 디깅족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과거에는 저기 이제 뭐 텍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하지만 현재는 건강과 뷰티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한다. 맞아요. 그것이 이제 바로 헬스 디깅족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헬스 디깅족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뷰티 건강 뷰티에 대한 정보들을 다매체를 통해서 습득을 한다는 게 바로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 업종에서는 이 다매체를 동시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 마케팅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현재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뷰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디깅 쪽에 더 많이 저는 좀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같은 이제 유형의 치과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말 그대로 진짜 뭐 충치 치료의 목적 혹은 뭐 임플란트의 목적 이런 거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저는 제가 충치가 없더라도 치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는 예를 들면 뭐 라미네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진짜 미용 목적의 뷰티 목적의 시술에 저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과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뭐 피부가 뭐 화끈거리거나 말 그대로 아팠을 때 피부과를 많이 찾았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피부에 이상이 없어도 미용 목적으로 그쵸. 내가 기미를 없애고 싶다. 그렇죠. 아니 피부 톤을 밝히고 싶다. 이런 피부 미용에 관련된 시술을 좀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관심사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보다는 뷰티나 미용 쪽으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찾는 병원들에 대한 정보는 워낙 많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 다매체를 통해서 좀 습득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가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매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정말 완전 필요한 매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필수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매체를 꼭 집행을 해야 되고, 뭐 방금 하셨던 말씀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와 다르게 현재 병원의 그런 형태들이 좀 너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 다양해진 것들 속에서도 이제 세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또 다른 예시로 들면 만약에 성형외과이면 예전에는 정말 이런 수술 같은 것들이 주요 뭐 업종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정말 미용 목적으로 그게 뭐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것도 요즘 많이 뜨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안면 윤곽이 주요 그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 이게 노출되는, 그리고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품마다 광고의 집행 유형이 달라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매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제가 이제 병의원 업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제 마케터였었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병원을 찾아본다거나 병원을 방문한다거나 했을 때 이런 광고들이 전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최근에는 진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사실 뭐 소구점이라고 하면 그 병원의 진짜 전문적인 뭐 의료진 아니면 뭐 전문적인 뭐 수술의 방식 혹은 뭐 그냥 뭐 병원 내부의 뭐 편리한 시설 이런 게 위주로 좀 소구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그런 거로 소구를 하고 있는 병의원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업체 많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환자 수가 있는지라던가, 아니면 다른 타 병원에 비해서 타 시술에 비해서 얼마나 빠른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등등, 이런 뭔가 좀 최근에는 그런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좀 소구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병의원 광고에 대해서 좀 다뤄보기 전에 어떤 곳에서 어디서 병의원 광고를 좀 많이 보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병의원 광고를 어디서 보통 좀 의료 광고를 좀 많이 보일까라고 하면 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하철에서 사실 의료 광고 저는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되게 많이 보여서 지하철 일단 저는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뭐 SNS 광고도 당연히 집행되고 있고, 여기도 많이 보이죠. 그리고 검색 광고,
이게 남성분들도 SNS에서 좀 의료 병이용 광고가 많이 보이나요? 네. 근데 이건 좀 하나 좀 그게 맞는 게 아무래도 이게 남성에 대한 그 실제 검색량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실제 검색량 데이터 보면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런 의료 광고 그리고 병의원 정보 검색하는 횟수가 훨씬 더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성에 대한 타겟층 설정을 또 이제 그 모든 병의원마다 좀 한 번씩 고려를 해보는 것도 한 번씩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의료 광고에 대한 저는 좀 정보나 병의원 정보를 좀 많이 얻는 곳이 어디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제가 뭐 지하철이든 뭐 SNS든 어디든 아니면 혹은 지나가다 보는 병원이든 네. 보였을 때 저 병원을 좀 내가 좀 찾아봐야겠다 저길 좀 방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 일단 당연히 검색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검색을 해보고 나오는 이런 바이럴적 영역들 네. 콘텐츠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후기가 됐던 아니면 그 병원에 대한 뭐 위치 정보가 됐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병의원 정보를 많이 얻는 곳.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은 사실 어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뭐 그쵸.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서도 그 후기성 소재들의 이게 강남 언니라고 바비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많죠. 것도 이제 가능하고 또 뭐 흔히 말하는 배너 광고들에서도 후기성 소재들로 이제 구성된 배너 광고를 보면은 그쵸. 저희가 많이 알 수 있죠. 네. 사실 저는 지금으로 보면 거의 저는 이제 미용 목적의 시술이 많다 보니까 앱을 먼저 많이 보고요. 네.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면 검색을 해서 바이럴 영역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저한테 배너가 뜨더라고요. 그렇죠. 요런 저는 루트로 좀 많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것 같고 이거를 좀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의료 광고를 많이 노출하는 매체가 있고 실제로 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매체가 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 업종에서는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매체들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대부분 의료 광고가 노출되거나 정보를 얻는 매체가 다르고 그 전략이 다르다시피 저희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가 초반에 좀 최근에 방문했던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저희 둘 다 이제 뭐 내과를 방문했던 이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질환에 대한 뭐 치료 목적 이런 게 좀 주된 병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검색 광고나 지역 한정 광고가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기에 걸렸는데 만약 대전에서 하는 사람이 굳이 서울 강남까지 와서 내과를 방문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관련된 병원들은 대부분 검색 광고에 좀 굉장히 많은 예산 투여나 혹은 지역을 한정해서 진행하는 광고들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환이 아닌 미용 목적의 병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거의 질환 목적의 병원들은 대부분 광고를 많이 안 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한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는 특정 인근 지역에 대한 뭐 검색 광고에 타겟팅을 한다던가 배너 광고도 뭐 인근 지역 번호로 설정을 한다던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광고가 공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이 미용 목적은 굉장히 광고가 좀 본격적으로 많이 되는 맞습니다. 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용 목적은 저희가 아까 예시로 들은 것처럼 저희가 배가 아프거나 감기가 걸려서 이런 단순한 질환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만 미용은 특히나 저는 지역적인 한계가 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미용에 관련된 병원이 많은 곳 하면 떠오르는 곳이 뭐 바로 강남이 나오고 그렇죠. 네. 뭐 강남, 압구정 혹은 뭐 홍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들에 이런 미용 관련된 병원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거다 보니 지역적인 광고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 공통의 니즈가 있는 카테고리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뭐 그러니까 피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뭐 피부 관리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페나 커뮤니티가 있고요. 또 다이어트, 지방 흡입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카페도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혹은 예를 들면 코수술에 대한 후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곳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미용 목적은 이런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져 있는 영역이 워낙 세분화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영역의 바이럴 광고가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사실 질환 병원에서도 지역적인 부분이 한계가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 병원,
큰 수술을 해야 되는 병원들 있죠. 종합병원. 이런 거는 사실 지역 광고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업체들은 사실상 광고를 그렇게 많이 진행하지 않다 보니 예외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중점으로 진행했을 때 예시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용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병원들은 저런 바이럴성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후기가 됐던 아니면은 실제 이런 시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거든. 그래서 그런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으면 좀 온라인상에서의 광고의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병의원 업종에 대한 좀 방향성, 주로 어떤 매체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병의원 업종에서 해야 되는 매체는 뭐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거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좀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검색 광고. 네. 검색 광고를 일단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병의원 업종에서 검색 광고가 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저희가 고객으로 다가갈 때 정보를 모집을 해야 수집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제가 그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일단 그 타당성을 스스로한테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는 필히 집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인바운딩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에 대한 검색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제 뭐 매체를 한번 추천을 드리면, 뭐 네이버에서는 당연히 이제 파워링크가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뭐 좀 더 브랜딩이 되어 있는 이제 업체라면 그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까지 함께 진행을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파워링크랑 브랜드 검색의 차이를 크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파워링크에서도 브랜드명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할 수 있고, 네. 브랜드 검색은 당연히 브랜드명을 광고할 수 있는 건데, 이 차이가 뭔지 한번 좀 아무래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차이는 이제 단독 노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인데요. 파워링크 관련해서는 단독 노출이 불가능하고 타 그런 경쟁 업체들도 함께 노출이 가능하지만, 이제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 노출이 가능하고, 뭐 그거에 따른 좀 그 노출 형태도 이제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각 브랜드의 장점에 맞춰서 노출하는 것 역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형태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파워링크는 어떤 업체든 다 너무 획일화된 그 소재 유형을 가지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업체가 동시에 노출되는 반면에, 브랜드 검색은 소재 유형도 우리가 사실 뭐 썸네일이나 이미지나 문구 등을 워낙 뭐 등록하는 것에 따라서 워낙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소재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저는 가장 이 차이점으로 보면 브랜드 검색이 최상단에 노출되는 것 같죠. 그 노출 구자가 일단 좀 가장 큰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왜 한번 짚어드렸냐면, 브랜드 검색 광고를 저희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파워링크도 브랜드명으로 하고 있고 이미 이거로 상단에 노출되는데 왜 브랜드 검색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파워링크에서 이제 브랜드명 검색을 노출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해도 우리 브랜드명은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두 개는 무조건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명은. 그래서 이거 한번 그 차이를 한번 짚어드렸어요. 그다음 또 어떤 검색 광고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 광고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구글 광고가 장점이 뭐냐면 이게 연도가 지날수록 좀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로만 사람들이 유입되진 않는다라는 거는 꼭 필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바로 카카오 모먼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다음 매체를 말씀드리는 혹시 건데. 좀 구글에서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구글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저희가 지금 주제 자체가 병의원이잖아요. 네. 병의원 자체가 저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쇼핑에 익숙한 플랫폼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요. 물론 네이버도 저희가 정보를 많이 얻죠. 하지만 뭐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쇼핑이라는 이런 UI가 너무 익숙하고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물건을 사야 될 때는 저는 반드시 네이버를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는 것 같고, 정보를 찾아야겠다, 내가 어떤 거에 대한 뭐 지금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저는 구글을 많이 검색하거든요. 근데 병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물건의 제품의 가격과 스펙을 보고 내가 바로 결제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보성이다 보니까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병원의 시술 정보, 후기 등등 이런 좀 구글에서 병의원 업종은 좀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 보니 구글 자체에서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병의원 업종에서는 정보성에 가까운 것들이 있다 보니 구글 검색 광고를 추천한다라는 내용을 좀 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모먼트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다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바로 50대 이상의 사용자가 많다는 것이 이 카카오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노출 구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랑 비슷하기도 한데 그거에 따른 뭐 입찰가나 아니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네이버보다 훨씬 저렴한 거 역시 카카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검색 광고 자체가 이제 병의원 업종에서는 사실 저는 제 기준에서는 뭐 네이버, 구글, 카카오 다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각각 특성이 다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커머스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여러 플랫폼에서 여러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자 했을 때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으로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구글, 카카오에서도 적어도 우리 병원명 혹은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시술이나 이런 수술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을 했을 때는 정보가 최소한의 정보가 나올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검색 광고를 얘기해봤으니까 이제 배너 광고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배너 광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배너 광고에서는 뭐 SNS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메타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메타 자체가 아무래도 구체적인 타겟팅이 가능한 매체이다 보니까 실제로 전환을 할 법한 사람들에게 노출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좀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그 대리님은 실제로 저희가 마케터이기도 하지만 실제 유저기도 하잖아요. 네. 이 메타 광고를 통해서 병원을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뭐 솔직한 심정으로는 네, 없지만 그래도 없으세요? 광고 그 노출된 것들은 많이 보기도 했죠. 근데 저는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메타 광고를 보면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병의원 업종은 메타 광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메타 광고가 굉장히 좋은 게 사실 메타 자체가 저는 유행을 좀 선도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 우리가 하루 중에 많은 이제 일과 시간 중에 뭐 시간적으로 봐도 많이 이용하는 매체이기도 하고 또 자주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보는 컨텐츠들의 주제 자체나 이런 카테고리가 사실 뭐 맛집이라던가 뭐 패션이라던가 유명인에 대한 이슈라던가 요즘 유행하는 거라던가 이런 컨텐츠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메타에서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뭐 이런 시술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너무 좋대요. 예를 들면 혹시 이거 시술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이코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이거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코 필러에서 이거 한 단계 넘어간 이제 단계 시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걸 저는 어떻게 인지했냐? 메타 광고에서 인지를 했어요. 메타에서 계속 코 필러는 이제 더 너무 단계적이고 일시적이고 하니까 어떤 거를 뭐 새로 나온 이런 기법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오래 간다. 또 여기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또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메타에서는 사실 굉장히 뭐 트렌디하게 뭐 최근에 나온 시술법 혹은 최근에 유행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정보를 많이 얻다 보니까 저는 미용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병의원에서는 이 메타 광고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바로 이 광고를 보고 문의를 해서 방문해서 이제 내원을 해서 시술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시술에 대한 인지가 계속 됨으로 인해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구체적인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저는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매체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미용 목적의 병의원에서는 굉장히 놓칠 수 없는 매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메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 두 개, 세 개 더 네.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 저한테 해주시길래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저한테 노출 안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병원 업종들은 남성에 대한 타겟층 설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에 반증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젊은 세대들에 대한 노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뭐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헬스 디깅 쪽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타겟층이 있고 그리고 그에 또 동반되게 남성에 대한 그런 뭐 건강과 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맞지 않는 광고 방식이기 때문에 뭐
조금 뭐 개인적인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 레이저 제모 받고 있거든요. 레이저 제모 관련해서도 그런 노출이 이제 남성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맞아요. 실제로 제가 피부과를 가서라도 남성들이 거의 70%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좀 남성에 대한 타겟팅도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병의원 광고를 저희가 좀 컨설팅을 드리거나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도 어떤 걸 고려를 하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쌍꺼풀 수술, 뭐 코 수술, 뭐 이런 수술에 가까운 거는 사실 아직까지도 여성분들 니즈가 많은 건 맞아요. 맞죠. 예를 들면 방금 실제 이제 이 마케터님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뭔가 레이저 제모 혹은 뭐 피부 시술 이런 상대적으로 시술에 대한 관심은 이제 남성분들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타겟 자체를 여성분으로만 잡고 있는 이런 미용 목적의 병의원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은 일부 예산의 뭐 20% 혹은 뭐 최대 30%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남성분들, 젊은 층 남성분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로 예전에는 뭐 웨딩을 준비하시는 이제 타겟을 보더라도 여성분만 관리를 했었어요. 여성분만 뭐 피부 관리, 뭐 이런 몸매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 예비 신랑 신부가 같이 피부를 갖는 이런 피부 관리를 받는 패키지도 엄청 많아졌고 오히려 남성분들도 그 니즈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타 광고나 이런 광고를 하실 때도 타겟 자체에 남성을 아예 배제하기보다는 뭐 시술에 관련된 부분은 남성분들도 일부 좀 예산을 투여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의 실제 뭐 데이터들을 통한 그 제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또 많이 하는 배너 광고 매체들이 뭐가 있을까요? GDN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GDN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말하는 걸로 이제 반응형 디스플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이유가 뭐냐면 구글 자체는 뭐 타 매체들에 비해서 그 AI 그 머신러닝 기능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 자체에서 그 효율이 좋은 소재에 관해서는 재구성을 해서 노출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뭐랄까 저희가 소재를 제작을 한 데 있어서 리소스가 조금 덜하다,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이 좋은 소재들로 그 재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을 우선 최우선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GDN 광고는 너무 그 구자가 좋은 배너 광고다 보니까 배너 광고를 하는데 GDN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배너 광고를 하는 그쵸. 목적이 뭔가 분명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GDN 광고 자체는 온라인상에서의 보유하고 있는 지면이 너무 우수하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배너 광고의 목적은 사실 그거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고객에 최대한 많이, 최대한 여러 번 다가가서 우리 브랜드를 인지시키거나 우리 시술이나 우리 수술을 좀 인지시키거나 하는 건데 이 좋은 구자를 가지고 있고 넓은 다양한 지면을 가지고 있는 GDN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배너 광고를 하고자 했던 그 목적성, KPI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서 이거는 꼭 반드시 저희가 좀 많이 제안드리는 매체입니다. 또 다른 배너 매체가 또 있을까요? 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매체인데 이제 ADN 광고라고 해서 이제 ADN 광고에 뭐 여러 장점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이 이제 키워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클로징 패널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뭐 키워드 타겟팅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웨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검색을 했던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 이제 광고 구자가 노출이 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키워드 타겟팅은 그 실제로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클로징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페이지를 이탈 시에 나타나는 그런 조그만 패널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클로징 패널 자체가 저희가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가장 전환이 좋고 유입이 잘 되는 그런 효율 좋은 패널로 이제 그러니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키워드 타겟팅과 클로징 패널을 통해서 사람들의 조금 유입과 전환을 많이 높이는 방식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의원 업종에서 이 ADN 매체를 추천하는 게 사실 저는 이 이유가 되게 크거든요. 클로징 패널. 이게 왜 그러냐면 병원들은 사실 저희가 뭐 온라인 이제 병원 페이지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환자들이 내원할 수 있게끔 상담 문의를 남기게끔 홈페이지에서 고객 DB를 남기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 병원에 연락처를 노출시켜서 바로 전화를 통해 예약을 잡게끔 하거나 결국엔 이게 목표잖아요. 이게 목표다 보니까
사이트에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몇천 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실제로 예약까지 이어지는 확률이 좀 적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나 여러 가지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많이 모수를 쌓아서 모집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들이 최대한 상담까지 이어지고 실제 병원까지 내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클로징 패널인 거거든요. 이제 들어와서 병원에 대해서 이 시술도 보고 저 시술도 보고 전후 뭐 사례도 보고 하다 결국에 나가려고 해요. 문의를 남기지 않고 이탈하려는 고객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또 상담 예약을 하면 뭐 어떤 프로모션이 있다던가 어떤 후기들을 더 보여준다던가 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DB를 남길 수 있게끔 하는 이 기능이 있다 보니까 병의원 업종에서는 저는 꼭 추천하는 배너 매체 중에 하나가 이 ADN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제한드린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한드린 매체들 안에서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저희가 일부러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검색 광고 부분에서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이거 그냥 다 오픈해드릴게요. 저희 다 오픈해드리면 첫 번째 일단 주요 타겟층 설정에서 예산 집중 분배하는 거.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일단 뭐 예를 들면 뭐 2040이 주로 전환되는 그 타겟층이라고 하면은 그런 코어 타겟층에 집중된 예산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예시를 들어주면 사실 주요 타겟층 설정해서 예산 집중 분배하는 거 굉장히 당연히 이렇게 하면 뭐 효율적이겠지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세분화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면 똑같이 똑같은 뭐 지방 분해 주사라고 해도요 부위마다 다를 거예요 이게.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좀 젊은 층들 있죠.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이 얼굴, 이 외모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니즈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턱에 대한, 이중턱에 대한 뭐 주사, 이중턱 주사, 뭐 윤곽 주사 이런 키워드를 많이 검색한다라고 하면 그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 거는 20, 30대 여성분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제 몸이 좀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팔이라던가 이런 뭔가 혹은 뭐 등이라던가 보통 이제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처질 수 있는 부위들은 상대적으로 30, 40대, 50대까지도 니즈가 많다 보니까 그런 타겟층을 나눠야 되는데 똑같은 이 큰 카테고리 범위의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눈 세부 키워드들이 있을 거고 그 키워드마다 저희가 주요한 타겟층을 설정을 해서 그룹화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예산을 좀 배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다음 두 번째가 시간대 키워드 지역별 예산 분배.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의 시간대 이제 검색 광고를 보면은 대부분이 뭐 정말 저희가 다 깨어나 있을 시간에 뭐 그런 뭐 저녁에 이렇게 전환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유입이 많이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분석 데이터들을 보면은 새벽 시간대에도 정말 많은 그 유입과 전환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물론 뭐 이제 정보 탐색의 시간이 보통 새벽에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뷰티 관련해서는 이제 몸에 대한 뭐 노출이 조금 많은 그런 이제 직업군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욕심이 있는 분들이 보통 새벽 시간대에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세분화된 예산 분배 역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키워드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부위별 그 예산 집중 분배도 이게 키워드로도 당연히 이제 직결이 되는데요. 이게 부위별로도 뭐 허벅지는 7명이 오는데 뭐 이중턱은 3명이 오면은 그럼 이제 허벅지에 관해서 예산을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그게 광고 이제 병의원 입장 측에서도 그게 좋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별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한 지역에는 이거에 대한 병원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이거에 대한 니즈가 있는 그 소비자에게 저희가 집중 노출이 된다면 그러면 그 해당 타겟층은 이제 저희 업종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방문을 하고 또 정보에 대해서 탐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좀 예산을 분배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간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미용이나 뷰티에 관련된 시간대는 저녁 혹은 밤 이후의 시간대가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세팅을 하다 보면 캠페인이나 그룹 예산 등등을 세팅을 했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오전부터 광고가 라이브가 되다 보니까
뭐 저녁이 되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광고가 다 오프가 되고 예산이 다 소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시간대별 예산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거는 뭐 일반적인 주장은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해보고 네. 실질적으로 주변에 많은 이제 미용이나 이런 뷰티 관련된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진짜 폭식을 해서 망해버렸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운동한 걸 쫄딱 망해버렸다. 라고 하면 보통 이럴 때 나는 이런 다이어트 시술에 관련된 거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보통 이거를 후회하는 시간이 어느 때냐? 하루가 마무리가 됐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 과식했어요. 그렇다고 오늘 하루 내가 망해버렸네. 어떡하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시술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근데 아침에도 망했고 점심에도 망했고 저녁에도 망했다. 혹은 아침 점심 잘했지만 저녁에 망했어요. 어쨌든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네? 라고 하면 또 다른 거를 찾아보듯이 이게 보통은 밤 시간 이후 때 혹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병의원 광고를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 중에서 특히 뷰티나 미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오히려 오전 시간대 광고를 오프하시더라도 저녁, 밤, 새벽 시간대에 광고를 더 집중적으로 노출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남성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남성을 위한 광고 그룹도 또 따로 설정을 해놓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방식 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사의 강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브랜드 검색 광고 템플릿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한다는 건 아무래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쌓여 있다라는 게 이제 그쵸. 가정하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것도 남들이 다 비슷하게 하는 그런 업종 형태의 템플릿이 아니라 우리 자사만이 노출할 수 있는 템플릿으로 따로 설정을 해놓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메모장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 템플릿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저희 같이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박준수 이제 대리님은 요 이제 병의원 개개인 업체만의 이런 브랜드 검색 템플릿을 굉장히 잘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내는 마케터이거든요. 혹시 병의원 광고주분들이 계시고 혹시 나는 브랜드 검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이는 연락처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업체에 맞는 딱 이 병원이나 의원에 맞는 브랜드 검색 템플릿을 한번 제안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배너 광고. 배너 광고도 어떻게 우리가 좀 광고를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일단 다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이고 중복 노출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나 유입 경로를 확보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다매체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주요 타겟층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출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중복적인 노출이 이제 없던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제작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먼저 쌓이고 그 안에서도 만약에 뷰티 업종이라면 뭐 지방분해 주사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방분해 주사에 대해서 그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매체를 활용해야 된다고 그쵸.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이거 사실 이거는 병의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네. 업체든 배너 광고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먼저 고객을 찾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어떤 고객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그 고객들을 찾아가야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저희가 제대로 인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거는 사실 꼭 병원 업종만은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마케팅 퍼널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 중에 또 하나인데요. 마케팅 퍼널별로 단계 분리 후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지와 전환 단계를 나눠야 된다인데 이게 한마디로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 대해서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저희의 메인 상품이 뭐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지방 분해 주사라고 하는 게 있다면 지방 분해 주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출을 한다면 그거는 소비자한테는 그 효율적인 그리고 설득적인 광고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심지어 이 병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계속 노출된다는 거는 좀 안 좋은 소재라고 저희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측에 대한 광고와 그리고 이미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분리 진행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배너 광고에서는 사실 소재가 중요하다 보니까 소재를 유형별로 테스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노출되는지 보고 소재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저희가 배너 광고에서 소재 테스트라고 하면 소재의 유형별 테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개념을 더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천드렸던 매체도 그렇고 배너 광고의 특성상 여러 부자의 여러 형태로 이제 배너 광고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소재의 유형별로도 테스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기타 제안도 좀 막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뭐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병의원 업종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이 기타 제안에서 이제 드릴 말씀들은 아무래도 모든 업종이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 이제 한번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이게 병의원 업종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DB를 조금 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클로징 패널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면서 고객이 이탈 전에 시술 문의를 남길 수 있도록 유도해서 최후의 발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저희 말씀 하는 도중에 저희 GH님이 이거 편집본 유튜브에 다시 올라오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편집본은 아마 올라갈 텐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긴 하거든요. 아마 편집본은 올라갈 겁니다. 네, 추후에 편집본 있으십니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라이브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또 실시간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가져온 건 이제 바로 홈페이지에 이제 채널톡 형성인데요. 이 채널톡이라는 게 이제 홈페이지에 뭐 좌측 하단이나 우측 하단이든 어느 위치에서든 이 채널 조그마한 동그라미 이제 구자를 저희가 설정을 하는 건데 이게 물론 뭐 동그라미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좀 시술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이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채널톡을 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홈페이지 내에 좀 점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채널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뭐 예약을 잡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전환 단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채널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채널톡을 설치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사실 어떤 시술을 하기까지에 혹은 그 병원에 예약을 하기까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시술의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시술을 받고 나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혹은 뭐 예약을 한다고 하면 언제 예약이 가능한지 휴무일은 언제인지 등등 이 병원을 내가 방문하기 위한 예약을 잡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 병원 자체에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내가 전화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긴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바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톡 자체를 이제 구비를 해 놓으셔야 고객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문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을 얻으면 이걸 또 바로 이제 병원으로 내원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말씀드린 이제 병의원 업종 관련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병의원 업종이라고 이제 하더라도 사실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뭐 질환에 대한 것도 있고 혹은 이제 병원 종류마다도 저희가 마케팅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선 오늘은 좀 전체적인 병원이나 의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 주의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뭐 라이브를 진행하거나 이후에 이 영상이 좀 업로드가 됐을 때 특정 병원 업종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다. 예를 들면 뭐 치과, 성형외과 혹은 뭐 일반 뭐 종합병원 등등 궁금한 업종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번 주제는 이제 그 의견을 좀 청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병원이나 의원 업종을 선정을 해서 좀 구체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오늘 간단히 한번 내용을 정리를 드리자면 뭐 병의원 업종과 관련된 이제 검색 광고, 배너 광고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제안들을 한번 드렸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추가적인 좀 구체적인 그런 병의원 업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말씀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 라이브 주제도 한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